네, 안녕하세요. 교재 175페이지 7절 경찰 구제법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면 사전적 구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할 사후적 구제 제도가 있어요. 사전적 구제 제도라는 건 행정 절차로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니면 어, 시행 이전에, 입법 시행 이전에, 정책 시행 이전에 청원이나 여러 가지 옴부즈만을 통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제한하는 거죠.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래서 사전적 구제 제도의 대표적인 거가 행정 절차에 의한 것, 처분이랄지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이 이 행정 절차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아니면 경찰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놓은 거고요. 청원 제도도 있고요. 앞에서 고충 처리, 소청 이런 거 다 배웠지만 청원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감찰관이라고 하는 옴부즈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 절차로 그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마련해놨는가 보면 첫 번째, 어, 경찰이 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청문을 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기준도 알려주고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절차들이 처분의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청문 한번 볼까요? 청문은요,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처분할 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보통 10일 전까지.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청문 주재자에 대해서는 재척도 가능하고요. 기피, 회피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서열람 청구권, 마치 소송처럼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청문 제도는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열게 됩니다. 이게 어떤 행정 절차로 보장된 권익보호 과정이죠. 그래서 청문이나 공청회나 의견 제출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련의 처분 과정 외에도 입법 예고라는 걸 해요.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거. 예를 들면 경찰 대학생을 50명만 뽑는다든지 성분할 모집을 폐지한다든지 체력의 항목을 없앤다든지 이런 거 미리 예고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관련성이 없는 입법 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시행이 긴급한 경우, 그리고 단순한 집행인 경우,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할 경우, 그리고 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는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고 기간은요 40일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맞고요. 요거는 입법 예고가 아니고요. 행정 예고 시 20일. 그리고 행정 예고라는 건 정책이나 제도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 미리 알려주는 걸 예고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떤 공청회나 청문회나 이런 걸 열기도 하고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통해서 권익이 침해될 걸 미리 좀 기간을 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권익 보호, 권익 구제 방법은 사후 구제 제도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손해배상 제도인데 이것은 요건이 위법한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서 경찰청이 배상해 주는 거예요. 기본 법령은요, 국가배상법에 의하죠. 우리가 배상을 해줄 때 그 주체가 가지는 요건이 있는데 한국 국적이에요, 당연히. 외국인인 경우에 그 나라에서 배상해주면 우리나라도 배상해준다. 이런 거죠. 구성 요건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왜 국가가 대신 배상을 해주냐에 대해서는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절충설이 있는데 대위 책임설이라는 건 국가를 대신해서 공무원이 한 것이다. 아니다. 공무원이 곧 국가이다. 이걸 자기 책임설이. 할례는 대부분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뭐냐? 넓게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자. 경찰 중에 공무원 아닌 자들이 있죠. 예전에 뭐 의경이랄지 전경이랄지 이런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 아니죠. 하지만 국가배상법상은 그들이 한 행위도 국가에서 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배상해 주죠. 예. 하여튼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출퇴근하고 휴가 가서 하는 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요. 모든 법적인 배상에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돼요. 이 공무원이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피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소송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되죠. 적극적 손해, 위자료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일단 국가에서 보상해주면 나중에 그 해당 공무원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것. 이걸 구상권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경찰 일을 하면서 손해를 시민에게 입혔을 때는 국가에서 배상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고의중과실일 땐 구상권 행사입니다. 자,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랄지 아니면 도로에 위험한 장구나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모든 영조물에 대한 관리 및 하자 책임은요. 어, 도로의 원활한 소통 이런 거랑 관련돼서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물론 시군구청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 국가에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서 배상해 준다. 영조물 하자 관리 책임이에요. 상당 인과관계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국가배상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국가배상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177페이지 2번 볼까요? 예, 이건 손실보상이에요. 요건이 다르죠. 얘는 적법한이에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침해를 받아야죠. 이게 행정상 손실보상. 그 다음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하는 거죠. 시군구청에 보통 시청에 많이 있는데 군사법 절차 간단하죠. 네. 그래야 행정기관 스스로도 조심하고 이걸 자기 통제라고 해요. 그리고 권익을 손쉽게 법원까지 안 가도 되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법 기능의 보충이라고도 얘기해요. 기간이 짧아요. 변호사 별로 없어도 돼요. 행정의 능률성 보장이라고 합니다. 요건이 있어요. 모든 법적인 절차는 기간이 있죠. 취소 심판은 90일. 무효동 확인 심판은 요거 없고요. 의무이행 심판. 뭔가 경찰이든 시군구청이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도로 교통을 정리한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든지 영조물의 하자 관리 책임이랄지 이런 거 의무를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처분, 자기죠. 부작위, 전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 중요. 기간. 교재에도 나오는데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어디다 하느냐? 직근. 지방청이면 경찰청. 경찰청이면 행안. 이렇게 해당 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면 돼. 심리 절차죠. 모든 사법상의 프로세스는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돼 있어요. 공식화돼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대심 구조예요. 그 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출석을 해요. 출석해서 왜 그런 처분을 했는가, 왜 그런 단속을 했는가를 답변합니다. 이렇게 대심 구조. 로 대면한다 그런 의미.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2달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석 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각하해요. 이유 있으면 물론 인용해서 그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그럼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요. 결정이 일단 있으면 다시 이걸 재결이라고 동일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소송을 가는 거예요. 소송.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179페이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뭐 6개월, 1년, 2년, 3년 막 걸리죠. 예. 어쨌든 권리 구제 기능을 해요. 그리고 행정의 어, 뭐 위법한 아니면 부당한 그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있죠. 일단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럼 행정소송은요, 179페이지 너무 박스에 보면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누어져요. 주관소송이란 건 당사자, 개인 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객관소송이라는 건 공익이에요. 뭐 시민단체에서 하잖아요. 요런 공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걸 객관쟁송이라고 하는데, 주관쟁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누죠. 그리고 객관소송은요, 민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관은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자,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180페이지에 가면 180페이지인가요? 180페이지 이전에 179페이지 밑에 너무 빡쳐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주관소송의 대표적인 건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당사자 소송 볼게요.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에 대한 존부 있다 없다죠. 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위법성에 대해서. 그리고 항고소송은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관계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알죠? 원시적으로 구속 요건이 없는 건 무효. 아, 소급해서 후발적인 하자에서 소급해서 효력을 다투는 건 취소소송이라고 그래요. 취소소송은 언제냐? 처분이 있은 날 앞날로부터 90일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이걸 행정심판 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행정청이 뭐 출동을 안 했다, 조치를 안 했다 이러는 걸 부작위라고 뭔가 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학을 접하고 아직 행정법이나 법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좀 읽어봐야겠죠. 그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는요 180페이지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소송이 뭔지, 무효동 확인 소송이 뭔지, 부작위 위법 소송이 뭔지, 당사자 소송이 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객관 소송 볼게요. 요거 여기에 객관 소송 들어가는 거 이건 빼고요. 이거는 주관 쟁송이에요. 주관. 예, 객관 소송은요. 민중 소송과 기관 소송으로 나눠요. 민중 소송은 뭐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뭐 위반 행위가 있는 거죠. 뭐 일반 주민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고발처럼 하는 거예요. 기관 소송은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 상호 간에 하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권한의 존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한 행사에 대한 분쟁 이런 거를 다투는 게 기관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은요. 주관소송, 객관소송, 객관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이 정도는 분류했죠. 물론 행정법 파트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취소소송 교재 보면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요, 행정심판 이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걸 다투는 거예요. 통칭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리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런 걸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런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이 정지돼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기판력, 우리 기속력 이런 거 배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권익 구제 방법, 경찰력의 강제 방법 이런 걸 봤고요. 뒷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과 법 파트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